이사종과의 계약 결혼을 끝낸 황진이가 이번에는 연못가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그 연못 옆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을 가졌죠. 화담. 여러분 혹시 화담 서경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화담 서경도 처음 들어보는데. 자, 이 서경덕은요, 1519년 과거 시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현량과의 수석으로 추천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앞다퉈 추천한 서경덕은 학문에 몰두하고 싶다는 이유로 끝내 관직을 사양합니다. 사양을 해요? 네. 그리고 개성 송악산 자락에 있는 꽃피는 연못, 화담 옆에 초가집을 짓고 일평생 학문과 교육에 집중을 했죠. 일평생. 일평생. 알겠습니다. 이때 서경덕에게 건넨 황진이의 말이 있습니다. 얘기에 남자는 가죽띠를 메고 여자는 실띠를 맨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학문의 뜻을 두어 실띠를 두르고 왔습니다. 이게 자, 가죽띠와 실띠를 맨다는 건 학문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의관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도 사랑에도 지친 황진이가 이젠 다 제쳐두고 학문을 깊이 탐구하겠다며 서경덕을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황진이를 본 서경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평생 학문에만 매진을 한 화담이시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표현한 것 자체에 황진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좀 이미 많은 그런 넘어졌던 사람들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쵸. 황진이에 대한 소문을 네. 들었을 것 같거든요. 뭐 어허.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었다가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분, 뭐 30년 스님, 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기가 찾아왔다 어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자, 서경덕도요,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지. 그리고 그 소문에는 황진이의 뛰어난 예술성과 높은 교양 수준뿐 아니라 조선의 명사들과 복잡하게 얽힌 기생 황진이의 일화도 함께 있었겠죠. 그런 기생 황진이가 불쑥 찾아와 학문을 가르쳐달라고 하니 서경덕은 이게 자신의 이름도 이게 도마에 오르진 않을까?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기생이 무슨 학문 타령이냐? 썩 물러가거라! 라고 호통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서경덕의 반응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어요? 자, 이 서경덕은요, 그저 웃으며 흔쾌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죠. 받아줬네. 교수님, 서경덕은 왜 황진이를 받아준 거죠? 화담 서경덕은 글 공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조차 제자로 잘 받아들이지 않던 당시 풍토에서 볼 때에 기생에게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이었었죠. 그만큼 화담 서경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우리만치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요. 게다가 서경덕은 황진이보다 30세가량 연상이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어린 황진이가 홀로 깊은 산까지 찾아와 학문을 배우겠다고 하니 서경덕은 기특한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닐까요? 진짜 그냥 제자로서. 그런데요, 학문의 뜻을 품었다는 황진이의 태도가 영 이상합니다. 공부를 안 하나?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밤에 잠자리 들 때면 서경덕 옆에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아니, 방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이고. 거기 원룸이야. 자, 황진이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약간 이것도 또 황진이만의 스타일인가 이게? 왜냐하면 서경덕이 여느 풍류 명사들처럼 이름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아닌지 진정 스승으로 모실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 황진이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왜 본인이 테스트를 해요? 믿어야죠. 자, 이제 궁금합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의 이런 노골적인 유혹에 서경덕, 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신 차려야 돼. 자, 이 서경덕은요, 천하철색이라 불리는 황진이가 얇은 옷차림으로 곁에 누워도 먼저 잠에 들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곱니다. 오! 오! 최초. 심지어는 황진이가 잠에서 깨기 전엔 일어나 태연하게 황진이를 위한 아침밥까지 차려줄 정도입니다. 와 여유. 자, 그렇다면 이런 서경덕의 행동에 황진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찾는 남자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사람들에게 황진이는 그저 천민인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그동안 황진이가 만나온 남자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기생이기에 앞서 뛰어난 재주를 지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중해줬거든요. 황진이는 이런 서경덕의 모습을 본 뒤에야 진짜 스승으로 삼고 따르게 됩니다. 세상 모두가 너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리요 너의 참모습이다. 그리고 황진이에게 서경덕은 이성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공자니 맹자니 애워대던 사대부들이나 수십 년간 수련했던 고승 모두 기생 황진이를 향한 욕망에 휘둘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담 서경덕에게 황진이의 도도함이 꺾이면서 그 감정은 고스란히 상대에 대한 존경심으로 발현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스승님, 개성에는 뛰어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경덕이 묻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서경덕의 물음에 황진이는 개성의 대표 명소인 박연폭포, 그리고 스승인 화담 서경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진이옵니다. 황진이의 이런 진심 섞인 농담에 서경덕은 웃음으로 답했다고 하죠. 이렇듯 서경덕과 함께 보낸 시간은 기생 황진이에게 전에 없던 가장 평온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황진이는 서경덕을 여생을 함께 보낼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했겠죠. 정착한 줄로만 알았던 황진이는 돌연 서경덕의 곁에서 잠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황진이의 옆엔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어머. 그 남자의 이름은 이생, 무려 재상 집안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생. 네, 이생. 황진이가 이생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생은 도도하기로 유명한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의 여행 제안을 냉큼 받아들입니다. 이 기회로 내가 황진이와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황진이가 이생과 함께 떠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척추?
아, 태백산. 태백산맥. 옥내, 풍암, 어. 개골, 오, 금강. 금강. 금강산. 맞습니다. 금강산. 맞습니다. 아니, 황진이 왜 갑자기 서경덕을 떠나 금강산으로 갔을까요? 이번에도 어떤 그런 좀 학문을 너무 매진한 후니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쉼이 좀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니 워낙에 시조를 잘 쓰고 좋아하니까 저런 산에 올라서 뭐 또 경치를 보다 보면 또 뭐 새로운 뭐 어떤 표현이나 이런 또 시 같은 이런 또 영감을 얻고 막 그런. 근데 왜 서경덕을 떠났을까요? 저 그거 여쭤보려 했어요. 아니 그렇게 참 스승이라고 하고 예? 해놓고 먼저 왜 떠났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 영감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 황진이. 황진이가 금강산으로 떠난 이유! 황진이가 스승이자 마지막 남자로 여겼던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 아니. 30세. 얼마나 네. 슬펐을까. 서경덕은요, 관직을 사양하고 개성이 자리 잡기 전에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진이는 바로 그 서경덕의 흔적을 따라 어머 어머. 험하디 험한 금강산 유람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경덕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수님, 서경덕을 잃은 황진이의 그 상실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황진이에게 서경덕은 단순히 자신의 유혹을 물리친 남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서경덕 곁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던 황진이로서는 앞으로의 삶이 정말 막막했겠지요. 서경덕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황진이는 삶의 의욕마저 잃은 듯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한 황진이의 발길이 서경덕의 발자취를 쫓아 금강산까지 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왜 다른 남자 그 이생한테 같이 떠나자고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여성 혼자 나갈 수가 없지요, 그 시대에는. 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버팀막, 방패막 이런 것도 필요해서 같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게 된 황진이와 이생.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기록을 우리 김호용 씨가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배옷 차림에 초립을 쓰고 직접 양식을 짊어지게 하였다. 진이 자신은 소나무 겨우살이 풀로 만든 둥근 모자를 머리에 쓰고 칡배 적삼과 무명 치마를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따랐다. 자, 김호용 씨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진짜 그냥 행색이 초라한 정말 거지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그렇죠. 황진이의 모습과 이생의 모습은요, 조선 최고의 기생과 재상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출했던 거예요. 황진이는 한 대략 3년여에 걸쳐서 금강산에서 시작해가지고 태백산, 지리산을 거쳐서 지금의 나주인 금성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이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 봐도 여러 해 동안의 배낭여행이 얼마나 힘들지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그걸 황진이는 해냅니다. 반면에 처음 유람을 함께 시작했던 이생은 끝까지 여정을 같이 마치지 못하고 지리산에서 숙세로 돌아갑니다. 뭔가 정말 진정한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느끼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런 거를 또 봤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 자신이 계획한 여정을 꿋꿋하게 마무리한 황진이와는 다르게 방랑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속세로 도망친 이생. 그런데요,
이생은 떠나면서 황진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의 여생을 함께 보내지 않겠소? 같이 가자는 거죠. 그냥 같이 내려가자. 네. 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롭게 연이 닿은 남자 이생으로부터 황진이가 프로포즈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프로포즈에 황진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마흔이 되어서도 여전히 함께 살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오. 요즘도 친구끼리 마흔까지 서로 짝이 없으면 그냥 맞아요, 너랑 맞아요. 나랑 그냥 둘이 그냥 결혼하자. 이런 농담들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같이 그거랑 살자 비슷한 막 거죠. 그렇게 하죠 그냥. 근데 여러분들 황진이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 그냥 거절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답은 없어요 이게. 예,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이생이 청혼했을 당시 황진이는 마지막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경덕을 미처 지워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진이는 과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지켰을 것 같은데? 자, 황진이는요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약속한 마흔을 앞두고 있을 무렵 황진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을 예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내가 죽거든 천금으로 싸지도 관을 사용하지도 말고 시신을 동문방 모래와 물이 만나는 곳에 버려라. 그리하여 땅강아지, 개미, 여우, 살쾡이들이 내 살을 파먹게 하여 천하의 여자들로 하여금 나로서 경계를 삼게 하라. 어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예, 사실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황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생을 달리한 황진이가 이생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아니, 평생을 그렇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황진이가 왜 마지막 순간 갑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듯한 얘기를 남겼을까요? 이 유언은 1896년 김태경이 편찬한 숭양기구전이라는 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속에서 황진이는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남성들에게 콧대놓게 행동했던 것을 반성하기도 하고 자신의 죽음이 다른 여성들을 유교적 틀 안에 가두는데 본보기로 쓰이고 버려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 사상과 맞지 않았던 황진이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이런 기록이 남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그렇게라도 황진이를 좀 낮추고 싶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럴 수 있겠. 미모와 재색을 겸비한 예술가 황진이는 그렇게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비해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황진이에겐 이런 평가가 남았습니다. 진이가 기생으로 태어난 것은 애석한 일이다. 재능이 너무 뛰어난데 신분이 기생이기 때문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한 혹은 신분을 조금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녀의 재능에 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애석해하는 일이 아닌가 싶죠. 제가 봤을 때는 저 말도 진이가 조선 시대에 태어난 것은 애석한 일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